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단원 나갑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학교 오면은 드릴 텐데 이제 학교를 못 오니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각자 뽑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별과 외계 행성계 해서 이제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러 가볼 겁니다. 탐사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서 예습 같은 인트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행성이라는 거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행성하고 항성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성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플래닛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항성은 스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나는 건 행성이에요, 항성이에요? 항성이고 빛이 안 나는 건 행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외계 행성을 찾는 게 목표지만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뭘 볼 거냐면 항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항성을 가지고 행성을 찾아볼 거예요. 항성은 항상 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성을 찾을 건데 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별의 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려고요. 자, 제가 이렇게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별은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공간 속도라고 합니다. 별이 움직이는 거고, 이 공간 속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내 시선으로 움직이는 성분, 이거를 우리가 시선 속도라고 합니다. 시선으로 움직이는 성분하고 그 다음에 시선 속도랑 90도가 되게 접선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 속도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별에. 근데 별의 공간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성분을 두 가지로 쪼갭니다. 그래서 시선 속도하고 접선 속도를 각각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공간 속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공간 속도하고 접선 속도는 G2에서 할 거고, 우리는 현재 지금 시선 속도만 할 겁니다. 시선 속도는 내 시선 방향으로 별이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포인트는 바로 시선 속도입니다. 그러면 시선 속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우리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은 총 4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함에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 그러니까 별이 있고 행성이 있으면 이 사이 공통질량 중심, 이쪽으로 좀 치우쳐야 얘네가 수평이 맞겠죠. 마치 시소가 똑바로 되는 그곳을 말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함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공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게 행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질량 중심으로 저런 식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을 하더라 라고 사진을 봤고, 이거에 따라서 별의 시선 속도가 바뀐다. 공전하면서 나랑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시선 방향이 내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별이 공전하니까요. 그래서 시선 속도가 변하면서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파장 변화가 생기더라.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도플러 효과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플러 효과는 소리나 아니면 빛이 파장 변화가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있으면 우리 소리를 내게 되잖아. 그러면 파장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소리를 전달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빠르게 멀어진다. 나를 향해 나보다 나의 반대쪽으로 멀어지고 있으면 이 파장이 점점 느리게, 그러니까 즉 길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파장이 더 늘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파장이 그럼 더 적색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색 편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으면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 뭐 들리거나 보여요. 그러면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건 스펙트럼상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보라색이지만 적색과 좀 대비되기 위해서 청색 편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어떤 물체나 아니면 그 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보다 멀어지면은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고요. 가까워지면 나를 향해 다가오면은 청색 편의가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수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관찰한 파장하고 이거는 observe 할 때 OB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고유 파장, 원래 파장, 이거는 숫자 0입니다. 고유 파장. 그래서 관찰한 거하고 원래 기존의 파장, 원래 나타나야 되는 파장이 있는데 적색 편의가 일어나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관찰한 파장이 더 길어요. 반면에 청색 편의 같은 경우에는 더 고유 파장보다 관측 파장이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할 수 있냐면 편의량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편의량은 Z로 나타내고요. 편의량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고유 파장 분의 관측 파장 빼기 고유 파장이에요. 그렇죠? 얘는 외워야 하는 것. 그래서 편의량은 고유 파장 분의 관측 파장 빼기 고유 파장이다. 그러면 적색 편의가 일어날 때 편의량은 음수가 나올까 양수가 나올까? 관측한 파장이 더 기니까, 그치? 얘가 더 길고 긴 거에서 짧은 거 빼니까 편의량이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편의량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색 편의 같은 경우에는 편의량이 양수가 나타나고 청색 편의 같은 경우는 편의량이 음수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편의량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편의량 가지고 편의량에다가 빛의 속도만 구하면 빛의 속도만 곱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뭐냐면 시선 속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선 속도는 편의량에다가 빛의 속도, 얘는 빛의 속도만 곱하면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시선 속도하고 편의량은 비례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량이 만약에 양수가 나오면 시선 속도도 양수인 거고 편의량이 음수 나오면 시선 속도도 음수일 거고 시선 속도가 음수라는 건 나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플러스가 나오면은 나를 향해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꼭꼭꼭 외워야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 Z값을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씩은 우리 저기 우주 단원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도플러 효과를 한번 볼게요. 관측자와 광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 효과를 말하고요. 관측자와 광원 사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질 때 빛의 파장이 고유 파장보다 짧게 관측되고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멀어질 때 빛의 파장이 고유 파장보다 길게 적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스펙트럼에서 원래 2번이 이제 고유 파장이고요. 고유 파장에서 고유 파장보다 적색 편의가 일어나
즉 나보다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적색 쪽으로, 청색 쪽으로 갔어.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죠. 짧아져서 청색 편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스펙트럼만 보면은 얘가 나를 향해서 멀어지고 있는지 나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펙트럼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행성을 찾는 거지만 우리가 관찰할 건 뭐냐면 항성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행성을 찾고 싶지만 항성을 관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행성 탐사를 할 건데, 행성을 어떻게 탐사하는지도 이제 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별이랑 별 하나랑 행성 하나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별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A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행성은 어디 있을까요? 공통질량 중심으로 같이 공전하니까 행성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A 위치할 때 행성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B에 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행성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별이 여기 있어. C 위치에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D 위치에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공통질량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관측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3D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머리 정수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있고 여기 싱그러워, 코가 이렇게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그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시선 방향이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별이 어떻게 공전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A에 위치한 별은 이때 순간적인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시선 방향으로 봤을 때 이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시선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별이. 맞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A 방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시선 방향이 이거고 이 A에 위치한 별은 이렇게 가니까 시선 방향의 성분이 없죠. 그래서 얘는 시선 속도가 0이 됩니다. 이때 시선 속도가 0이더라. 시선 속도가 0이라는 거는 시선 속도는 편의량 곱하기 빛의 속도니까 편의량이 0이다라는 거죠. 편의량이 0이다라는 건 고유파장 빼기 아니에요. 관찰파장 빼기 고유파장이 0이라는 거니까 관찰파장하고 고유파장이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시선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C일 때도 마찬가지. C일 때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도 이제 시선 속도가 0이 되고요. 아래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겠죠? C일 때는. 자, 그럼 A와 B 사이를 봅시다. A와 B 사이에서는 별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공간 속도입니다. 공간 속도. 그럼 얘를 두 개로 나눈다 그랬잖아. 시선 속도하고 접선 속도. 그럼 시선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시선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시선 속도가 이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선 속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이 화살표대로 쭉쭉쭉쭉 해보면 이 시선 속도가 가장 최대가 짓는 지점이 어딜까요? 계속 이렇게 있겠죠? 쭉쭉쭉쭉 있다가 어디서 최대가 될까? 요 B에서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이 B에서의 움직이는 별의 움직임은 나를 향해 뒤로 가는, 나를 앞에 두고 뒤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선 속도 값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즉 공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선 속도가 최대가 돼요.
반면에 D일 때 봅시다. B에서 최대 찍고 이제 C 갔을 때 이제 시선 속도 다시 0 갔다가 그다음에 점점 또 시선 속도가 생기겠지. 이번에는 시선 속도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생기다가 D에서는 최대 똑같이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B에서와 D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B에서는 지금 나를 두고 멀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에서는 나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까? 요거 사람 잠깐 지우고 그릴게요. 자, 일단 가로축, 세로축 그리면서 가로축이라고 하네요. 가로축 이렇게 있으면 세로축에다가 뭘 쓸 거냐면 편의량을 쓸 거예요. 근데 편의량 대신에 시선 속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편의량이 0일 때, 그다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쓸 거고, 가로축에다가는 뭘 쓸 거냐면 이제 시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요 초점이 A일 때, 별이 A에 있을 때, 그 다음에 B에 있을 때, C에 있을 때, D에 있을 때, A에 있을 때 이렇게 다시 A에 있을 때 편의량, 즉 시선속도, 편의량 시선속도 같은 거니까 시선속도는 어때요? 뭐예요? 0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A일 때는 시선속도가 0이다. 그럼 B일 때 봅시다. B일 때는 시선속도가 최대예요. 최대인데 그러면 적색편이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 편의량이 플러스가 되죠. 관측 파장에서 고유 파장 뺀 거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B일 때는 플러스 최대값, C일 때는 다시 0, D일 때는 최대값. 근데 청색편이 일어나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A일 때는 0.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어주면 시선속도 그래프가 나와요. 여러분 아마 문제 풀 때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린 이 그래프만 봐도 이 별이 어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A부터 A까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공전하는 주기다. 그래서 이걸 공전주기라고 할 거고요. 별이 A에서부터 A까지 가면은 행성도 A에서부터 A까지 가겠죠. 그래서 별의 공전주기하고 행성의 공전주기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야? 아까부터 목표가 뭐예요? 행성 찾는 게 목표잖아, 그치? 행성 찾는 게 목표야. 근데 지금 우리는 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낚시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행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행성이 어쩌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별이 B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멀어지고 있어. 그치, 멀어지고 있어. 그럼 행성은 어쩌고 있어? 행성은 어쩌고 있어? 나를 향해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쵸? 별은 멀어지고 있으면 행성은 가까워지고 있어. 또 해보자. 자, D에서 봅시다. D에서는 별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지만 행성은 어쩌고 있어? 나를 향해서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별하고 행성은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낚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행성을 탐사하고요. 그러면서 파장이 변화하고, 그래서 지구와의 거리도 변화하는 게 중심별에서는 가까워지면 행성에선 멀어지는 거고, 중심별에서 멀어지면 행성에선 가까워지는 거다. 얘가 반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중심별을 보는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행성이고, 그쵸? 그래서 중심별이 가까워지면 시선속도 마이너스고 청색변이 일어난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럼 우리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행성 질량이 클수록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커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다. 이 도플러 효과는 약간 중력에도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질량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 질량을 잘 기억해 주세요. 질량을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가 크다는 거는 파장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장의 변화가.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질량이 큰 거고 도플러 효과가 작게 나타나면 질량이 작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반면에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 시선 방향과 수직과 가까운 경우에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나는 이렇게 보고 있지. 그럼 별들은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시선 방향은 보이는데, 이 수직에 가까운 건 뭔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있고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있어. 앞에. 그니까 이렇게 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회전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들 위에 별이 이렇게 공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한테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겠지. 그러면은 시선 속도의 변화가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럴 때는 관측하기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행성의 질량이 작거나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심별의 이동 속도가 작아요. 그래서 관측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행성이 질량이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공전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빙글빙글 한 이 정도에서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질량이 작으면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 그 효과도 좀 작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즉 파장이 크게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짧게 변화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11월 5일에 수행평가 볼 예정입니다. 잘 준비해 주세요. 안녕.